옛날 옛적에 조선 땅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사냐를 물들이고 여름이면 푸른 녹음이 짙게 드리워 한낮의 더위를 식혀주었답니다. 가을에는 오색 찬란한 단풍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이 고을을 다스리는 이는 강수령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자애롭고 어진관리인 척했지만 실상은 욕심이 많고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였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일쑤였고 누군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모함을 씌워 벌을 내리곤 했지요. 이 고을에는 젊은 관리 윤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비였지요. 윤정은 정의롭고 올곧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수령의 비리를 눈치챘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리며 고을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답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관가 앞마당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을 때였지요.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으아, 저기 누가 쓰러졌다.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가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뱀에 물린 자국이 선명했답니다. 뱀에 물렸네. 독사인가 보오. 이런, 저 여인 살려야 하지 않겠소? 아니, 뱀독은 무서운 것. 가까이 가지 마시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물러서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관가에서 나오던 윤정이 상황을 보고 주저없이 달려갔지요. 비켜주십시오. 어서 길을 내주십시오. 윤정은 거침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인은 정신을 잃은 듯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요. 윤정은 망설임 없이 여인을 업고 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오.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약재도 준비하시오. 윤정의 지시에 관가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윤정은 여인을 관가의 작은 뒤채에 눕혔지요. 그녀는 정신이 없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살짝 미소 짓는 입꼬리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팔목에 감긴 붉은 비단끈은 더욱 이상해 보였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윤정이 붉은 비단끈을 살펴보려 하자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비켜주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은 숙련된 손길로 여인의 상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독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을 빨리 빼내야 합니다. 의원은 재빠르게 상처에서 독을 빼내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약재를 다려 여인에게 먹였지요. 한참이 지나자 여인이 미약하게나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물. 여인의 희미한 목소리에 윤정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희미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관가입니다. 뱀에 물려 쓰러지신 것을 제가 발견했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정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실이라고 합니다. 은실이요? 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은실이라 불러주십시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지요. 윤정은 그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편히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여인의 손가락 끝에 묻은 흙이 보였고 저고리 안쪽에는 조용히 접힌 종이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여인이군. 윤정은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에게 그녀를 잘 보살피라 당부하고 자신은 공무를 처리하러 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은실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관가의 뒤채에 머물며 회복하던 그녀는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고운 말씨와 예의 바른 태도는 마치 양가의 규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지요. 또한 낮에는 종종 기둥 뒤에 숨어 수문장들의 교대를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관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불쌍한 나그네 정도로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정만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종종 말을 건넸지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까? 윤정은 매일 한 번씩 은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에서였지만 점차 그녀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선비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실은 정중하게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그런 그녀가 더욱 궁금해졌지요. 어느 날 윤정이 은실의 붕대를 갈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팔에 닿을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 붉은 비단끈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함께 감겨 있던데. 윤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실은 잠시 굳은 표정이 되더니 곧 미소를 지었지요. 어머니의 형견입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은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지요. 그날 밤 윤정은 늦게까지 공무를 보다가 관가뜰을 거닐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림자가 행랑채 지붕 위로 날렵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은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양이처럼 가볍게 지붕을 타고 다니며 무언가를 심어놓고 있었지요. 윤정은 놀라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은실은 몇 개의 작은 물건을 행랑채 지붕과 처마 밑에 숨겼지요. 그리고는 다시 가볍게 뛰어내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윤정은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그녀에게 정이 깊어져 있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관가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어느 밤중에 무기고의 자물쇠가 풀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수령이 귀중히 여기던 장군이 남긴 독서첩 한 권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 아침 식사상 아래에서 발견되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관가 안에 요괴라도 있는 것이오? 수령은 크게 화를 내며 범인을 색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지요. 윤정은 모든 일이 은실과 관련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깊은 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직접 묻지는 못했지요. 은실은 그런 윤정을 바라보며 때때로 칼을 쥔 손을 품 안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와 망설임이 교차했지요. 한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관가의 노수늙은 문지기가 잠을 이루지 못해 뒤뜰을 거닐고 있었지요. 달빛이 은은하게 뜰에 내리쬐던 그때 노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실이 뒷채 근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녀는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노수는 호기심에 몰래 다가가 지켜보았지요. 은실은 땅을 파더니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옷과 단도, 그리고 붉은 뱀 문양이 새겨진 패가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그것들을 살펴보다가 다시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노수가 외치자 은실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요. 아이고, 할아버지, 놀라셨겠네요. 은실은 곧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노수는 이미 그녀가 숨기려던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냐? 그것들은 무엇이냐? 노수가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은실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움직였지요. 놀랍게도 그녀는 단 3동작만에 노수를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노수의 목을 꽉 잡았지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은실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노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은실은 그를 놓아주고 자기 물건들을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사흘만 참아주세요. 사흘 후면 모든 일이 끝날 테니까요. 은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노수는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윤정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노수가 뜰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수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요. 노수, 그 상처는 어찌 된 일이오? 윤정이 물었습니다. 노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은실과의 약속을 깼지요. 젊은 날이 사실은 그 여인이 노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의심했던 바였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요. 알겠소. 말해주어 고맙소. 하지만 이 일은 나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윤정은 노수를 돌려보내고 은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아야 했지요.
뒷채로 가는 길에 그는 은실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서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윤정은 그녀의 말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은실이 떠난 후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그는 은실의 짐 속에 감춰진 낡은 서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찰을 펼쳐 읽어보니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강수령이 과거의 반역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은실의 가족을 처형했다는 문건이었지요. 서찰 한쪽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단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은실은 복수를 위해 온 것인가? 윤정은 충격과 슬픔 속에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실의 아픔에 가슴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살인을 저지르게 할 수는 없었지요.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은실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었지요. 그날 밤 관가는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 어둠이 더욱 짙게 깔렸지요. 윤정은 은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관가 주변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연화폭죽이 하늘을 수놓았지요. 수문장들은 놀라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재다. 불이야. 혼란 속에서 은실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수령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가볍게 움직였지요. 윤정은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은실은 아무도 모르게 수령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강수령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잠에서 깨어 앉아 있었지요. 누구냐? 수령이 놀라 외쳤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내렸지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당신이 반역자로 몰아 처형한 조 판서의 딸입니다. 수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네, 내가 살아있었던가. 하지만 그건 모두 오해였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거짓말 마십시오.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모함을 씌웠다는 것을. 은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품 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지요.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윤정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은실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지요. 윤선비. 어찌 은실 씨 끝내 이렇게 해야겠소? 윤정이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은실은 칼을 든 채 말없이 윤정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에게 칼을 겨누었지요. 비키십시오. 이 원수를 갚는 것은 제 숙명입니다. 당신이 칼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죽이는 일이오. 윤정의 말에 은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윤정이 손을 뻗어 은실의 칼끝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당신도 그와 다를 바 없어질 것이오.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지요. 그럼 누가 내 아버지의 피값을 대신할 건데요. 10살 때부터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윤정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수령의 죄를 고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으로 올라가 상소를 올릴 것이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할 수는 없소. 은실은 놀란 눈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령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겠소. 그러니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은실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선비. 감사합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의 빛이 수령의 방으로 스며들었지요. 윤정은 은실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칼도 복수도 벗은 채 관가를 떠났지요. 그들이 떠난 후 뒤편 마당의 기왓장 위로 한 마리의 붉은 뱀이 조용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지켜본 듯한 그 뱀은 아침 햇살 아래 붉게 빛나더니 이내 사졌답니다. 윤정은 약속대로 중앙으로 올라가 강수령의 죄상을 고발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강수령은 파직되어 먼 섬으로 유배를 갔지요. 조 판서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빼앗겼던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은실은 윤정과 함께 한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지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관직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은실에게 물었지요. 후회하지 않소. 그날 밤 칼을 내려놓은 것을. 은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윤선비 덕분에 제 삶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복수의 칼은 자신의 마음도 함께 베지만 용서의 손길은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유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가끔 한양의 어느 정원에서는 붉은 뱀 한 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지켜본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그 뱀은 은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딸에게 남긴 수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은실의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무도 그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붉은 뱀 덕분에 은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복수의 칼날은 사랑의 씨앗으로 바뀌었고 원하는 평화로 피어났답니다. 봄이 오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윤정은 이제 조정에서 인정받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은실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가 되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양 북쪽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이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원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지요. 저게 뭐지요? 은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붉은 뱀 모양의 작은 폐물이었지요. 은실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제가 버린. 은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폐물은 그녀가 복수를 위해 지니고 다녔던 것과 똑같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날 밤 관가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오? 윤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실은 그에게 폐물을 보여주었지요. 이상하게도 이것이 여기 있네요. 바로 그때 정원 담장 위로 붉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뱀은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요. 그리고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은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붉은 뱀이 우리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윤정은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당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그 뱀이 알려주는 것 같소. 은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지요. 내 안에 있던 뱀은 이제 나를 떠났네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붉은 뱀 폐물을 정원 한가운데 작은 단을 만들어 그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꽃을 심었지요. 이후로 그들의 집에는 항상 행운이 깃들었고 나쁜 기운은 절대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지만 용서와 정의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가끔 봄이 찾아올 때면 한양의 어느 정원에서 붉은 뱀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 뱀은 원한을 품은 자에게는 경고를, 용서할 줄 아는 자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요. 어떤 이는 그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은실의 어머니의 혼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이 이 땅의 정의를 지키는 신령이라고도 했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지요. 복수의 칼날보다 용서의 꽃이 더 아름답고 원한의 불꽃보다 사랑의 빛이 더 오래 빛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 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윤정과 은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답니다. 그들은 많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지켜나갔답니다. 이것으로 붉은 뱀의 복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지요. 원한을 품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답니다.